안녕하세요, 신 팀장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도착하신 이곳은 그랜드 캐년 사우스림의 중심, 바로 방문자 센터 비시터 센터입니다. 그랜드 캐년을 처음 방문하셨다면 가장 먼저 들러야 할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은 공원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정보의 중심지이자 모든 관광객들이 여행의 시작점으로 삼는 장소입니다. 방문자 센터 주변에는 넓은 무료 주차장이 잘 마련되어 있답니다. 자가용차나 투어 차량 모두 주차하시기 편리하고, 주차 후에는 도보로 약 5분이면 그랜드 캐년의 대표적인 전망대인 매더 포인트에 도착할 수 있어 관광 동선이 매우 효율적입니다. 방문자 센터의 외부와 내부에는 그랜드 캐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지층 조형물과 해설판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무려 26억 년 전부터 시작된 지구의 깊고도 오랜 시간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이 거대한 협곡을 만들었는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콜로라도 강이 끊임없는 침식 작용과 지각판의 융기와 침강 등 지질학적으로 경이로운 변화의 역사가 시각적 자료를 통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방문자 센터 내부에는 또 하나의 흥미로운 전시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바로 그랜드 캐년을 최초로 탐험하고 세상에 소개한 인물 존 웨슬리 파웰 소령의 탐험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팔이 하나 없던 그는 1869년 나무로 만든 보트를 타고 9명의 탐험대를 이끌고 콜로라도 강을 따라 협곡 깊숙이 들어가 탐험을 시작했는데요. 그 당시 그가 타고 갔던 보트의 실물 모형, 탐험 당시 촬영된 역사적 사진, 지도, 탐사 기록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랜드 캐년의 위대한 자연과 함께 인간의 도전과 개척의 정신도 함께 느낄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곳에서는 공원 전체의 관광 정보, 셔틀버스 노선, 주요 전망대와 하이킹 코스, 일출과 일몰 명소, 계절별 기후 정보와 안전 수칙까지 여행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직원과 직접 상담하거나 지도 자료를 받아가실 수도 있고, 운이 좋으면 한글 안내책자도 비치되어 있어 한국인 관광객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랜드 캐년의 역사도 시네마 영화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여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이곳에서 전체적인 동선을 파악하고 어디를 먼저 보고 어떻게 움직일지를 계획하시면 더욱 알찬 여행이 되실 겁니다. 또한 방문자 센터 안에는 기념품, 샵, 카페, 화장실, 야외 벤치가 잘 마련되어 있어서 짧은 휴식이나 물 보충, 간단한 간식 섭취에도 아주 좋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그랜드 캐년 방문자 센터는 자연의 경이로움과 인간의 탐험 정신, 그리고 여러분의 여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관문이자 중심지입니다. 이곳에서 여행의 방향을 잡고 감동의 첫 발걸음을 내디뎌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계신 곳은 그랜드 캐년 사우스림의 관문 매더 포인트입니다. 발아래로 펼쳐진 이 협곡은 최대 약 1600m의 깊이 443km, 서울에서 부산 경부 고속도로 키리와 맞먹는 거리랍니다. 눈앞의 줄무늬의 같은 절벽은 단순한 색깔놀이가 아니라 26억 년에 걸친 지구의 시간이 층층이 켜켜이 기록된 거대한 지국 나이트의 역사책입니다. 먼저 풍경을 한번 느껴보세요. 해가 낮게 비칠수록 지층의 색은 더 살아나고 오렌지, 버건디, 크림빛이 사선으로 겹치며 입체감이 드러납니다. 날이 맑으면 북쪽의 노스림, 벼랑선까지 또렷하게 이어지고 협곡 저 아래로는 콜로라도 강이 푸른 실선처럼 굽이치며 흐릅니다. 이 강이 바로 수백만 년 동안 이 바위를 파고 또 파서 오늘의 협곡을 완성한 조각가입니다. 이제 지층의 시간 여행을 시작해 볼까요? 설명은 협곡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가 서 있는 가장 위쪽으로 올라오듯이 진행하겠습니다. 가장 아래 어둑한 회색빛 암벽이 바로 비슈누 변성암입니다. 약 18억 년 전
바다 깊은 곳에 퇴적물이 높은 압력과 열을 받아 단단하게 변성된 바위로 지각판의 충돌과 융기가 남긴 흔적입니다. 이 사이를 비집고 들어온 분홍빛 내지 옅은 회색의 덩어리가 보이면 그것은 자로에스터 화강암입니다. 약 17억 년 전 지하에 마그마가 굳어 만든 불의 서명 같은 층이지요. 조금 위로 오르면 바닥을 이루는 얇고 단단한 모래 진흙 석회암이 세트처럼 나타납니다. 이 묶음을 톤토 그룹이라 부르는데 가장 아래 테이피츠 사암, 그 위에 브라이트 엔젤 셰일, 다시 그 위에 무아브 석회암이 차례로 놓여 있습니다. 5억 년 전 고대의 얕은 바닷가, 밀물과 썰물이 오가던 환경이 모래 진흙 석회로 바뀌며 쌓였다는 뜻입니다. 이 구간은 바닷가가 앞으로 밀려들었다가 물러간 자연의 발자국입니다. 다음으로 눈길을 끄는 불그스름한 절벽 레드월 석회암이 나타납니다. 이름은 붉은 벽이지만 바탕은 회백색 석회암이고 표면이 산화철에 물들어 붉게 보입니다. 약 3억 4천만 년 전 따뜻한 얕은 바다에서 산호, 조개, 미세, 생물의 껍질이 쌓여 만든 층이죠. 이 사막이 한때 바다였다는 사실을 웅변하는 증인입니다. 그 위로는 사막 강평야 늪이 번갈아 나타나던 대륙의 시간입니다. 수파이 그룹이 붉은 사암과 실트암으로 계단 같은 지형을 만들고 그 위에 어둑한 허밋 셰일이 얇게 덮입니다. 바람과 비에 잘 깎이는 이 셰일은 바로 위층을 선명한 툼스톤 같은 첨탑으로 떠받치는 약한 받침대 역할을 합니다. 이제 매더포인트 부근에서 특히 눈에 잘 들어오는 크림색띠 코코니노 사암을 보실 차례입니다. 약 2억 6천만 년 전 거대한 사구 모래 언덕과 굳어져 만들어졌습니다. 층리가 사선으로 기울어 있는 크로스베딩 무늬가 바람 방향과 모래 언덕의 이동을 그대로 남겨두었지요. 고대 파충류나 곤충의 발자국 화석이 보고되는 것도 이 층입니다. 사막의 시간이 돌로 변한 것입니다. 맨 위를 덮는 토로잎 층을 지나면 우리가 실제로 서 있는 대지 카이밥 석회암입니다. 약 2억 7천만 년 전 얕은 바다의 흔적으로 바다 생물의 화석이 종종 발견됩니다. 요약하면 발 아래 깊은 곳은 지구 내부의 열과 압력이, 중간은 고대의 바다가, 위쪽은 사막과 다시 바다가 환경이 수차례 바뀌며 쌓은 대지의 연대기입니다. 이 모든 층이 왜 이렇게 훤히 드러났을까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콜로라도 고원 전체가 지각 운동으로 천천히 융기했습니다. 대지가 높아지면 강은 더 가파른 낙차를 얻어 흐름이 빨라지고 침식력이 커집니다. 여기에 강구와 눈녹임, 동결융해가 반복되며 절벽이 무너져 내리고 사면이 깎였습니다. 두 번째는 콜로라도 강이 끈질긴 하상 침식입니다. 대략 600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 강은 바닥을 계속 파내리며 더 오래된 층들을 위에서 아래로 한 겹씩 벗겨 보여주었습니다. 융기와 침식이 맞물린 천천히 하지만 압도적인 조각 작업 그 결과가 지금의 그랜드 캐년입니다. 관찰 팁을 드리면 아침과 늦은 오후의 빛은 지층의 색 대비를 가장 또렷하게 드러냅니다. 싼강형이나 망원 렌즈가 있다면 코코니노의 사선 층리, 레드월 석회암의 수직 절벽, 수파이 그룹의 계단식 사면을 하나씩 찾아보세요. 절벽 가까이에서는 언제나 안전 펜스 안쪽에서만 촬영하시고 바람이 강한 날은 모자와 선글라스, 겨울철엔 방풍 재킷이 필수입니다. 매더포인트에서의 관람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은 풍경이지만 이해하는 것은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주한 이 장면은 바다와 사막, 불과 얼음, 강과 바람이 번갈아 무대에 올라 수억 년 동안 연출한 지구 대서사의 한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그 책을 여는 첫 장이 바로 이곳 매더포인트입니다.
깊고 깊은 이 협곡 아래 지금도 누군가는 조용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그랜드 캐년 수억 년의 시간 속에서 깎이고 다듬어진 이 땅엔 오늘도 인디언 부족들의 살아가고 있습니다. 깎아지른 절벽 아래 하늘빛과 맞닿은 옥빛 물길 곁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하바수파이라 부릅니다. 푸른 물의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진 이들은 하바수 폭포 근처 세상과 떨어진 깊은 협곡 마을에 정착해 여전히 말을 타고 당나귀로 짐을 옮기며 살아갑니다. 전기도 인터넷도 비대도 없이 자연의 소리와 바람의 결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광활한 사막과 붉은 절벽 사이로 펼쳐진 넓은 고원, 이곳은 나바오족의 삶의 터전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인디언 보호구역 엔텔로프 캐년 홀슈스 밴드도 이들의 땅입니다. 그들은 전통적으로 양을 기르고 직물을 짜고 은세공을 하며 살아왔고 지금은 전통 가이드를 통해 방문객들에게 그들의 이야기와 문화를 전하고 있죠. 나바호 언어로 된 방송, 학교, 심지어 신문도 있습니다. 이곳은 과거의 민족이 아닌 지금도 진화하는 원주민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고원지대,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들, 그들은 홉족입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 불리는 이들은 과거의 예언과 영적 전통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랜드 캐년은 이들에게 영원히 태어나고 다시 돌아가는 문. 그래서 지금도 일부 호비들은 절벽 아래 협곡을 따라 성스러운 순례를 떠납니다. 바람이 협곡을 쓰다듬을 때 어쩌면 당신은 들을지도 모릅니다. 바위에 새겨진 조상의 노래, 불 속에서 들려오는 전설, 그리고 지금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조용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랜드 캐년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닙니다. 이곳은 살아있는 대지이며 영혼이 머무는 장소, 그리고 과거와 현재가 함께 숨쉬는 공간입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 7대 자연경관 중 하나로 꼽히는 그랜드 캐니언 국립공원을 전체 관광 포인트 3곳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 이 거대한 협곡은 총 길이 약 446km, 깊이 1600m, 그리고 폭은 넓은 곳은 29km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자연의 걸작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넓은 만큼 그랜드 캐니언을 감상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구역들도 각각 다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우스림 남쪽, 노스림 북쪽, 그리고 동쪽에 위치한 데저트뷰 이스트림 구간을 비교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우스림 남쪽 구역입니다. 이곳은 그랜드 캐니언 관광의 중심지이자 방문객의 90% 정도가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 바로 사우림 데저트뷰입니다. 전망대도 다양하고 많습니다. 마더 포인트에서 걸어서 야바파이 포인트까지, 그리고 동쪽 끝에는 데저트뷰 워치타워까지 협곡의 깊이와 색감, 지층의 신비를 가장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곳입니다. 또한 이곳은 관광 인프라가 가장 잘 갖춰진 지역입니다. 호텔, 식당, 기념품점, 셔틀버스, 심지어 헬기 투어나 그랜드 캐니언 기차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 혹은 가족 단위 여행자, 시간이 여유롭지 않은 일정에는 사우스림이 가장 효율적이고 만족도 높은 선택이 됩니다. 그 다음은 노스림 북쪽 구역입니다. 이곳은 남쪽보다 해발 고도가 약 300m나 더 높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도 기온이 선선하고 숲이 울창하며 공기가 참 맑습니다. 무엇보다 큰 장점은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많이 알려지지 않은 만큼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협곡을 감상할 수 있죠. 전망대 수는 많지 않지만 브라이트 엔젤 포인트, 케이프 로열, 포인트 임페리얼 같은 곳들은 그랜드 캐니언의 고요하고 장엄한 아름다움을 깊이 있게 느끼게 해줍니다. 다만 북쪽은 매년 5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만 개방되며 숙소와 식당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하이킹, 캠핑, 그리고 깊은 자연 속의 힐링을 원하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수관광 손님들 특별히 다녀오는 이스트림, 동쪽의 데저트뷰, 웨치타워, 일명 인디언 첨성대 구간입니다. 이곳은 사우스림의 동쪽 끝자락에 위치해 있으며 데저트뷰 드라이브라는 경치 좋은 길을 따라 자동차로 이동하며 감상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데저트뷰 워치타워는 단순한 전망대가 아니라 전통적인 인디언 건축 양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예술적 건축물로 문화와 자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독특한 장소입니다. 사우스림에서 붐비는 중심지를 피해 조금 더 한적하고 여유 있게 약 35분 정도 드라이브하며 사진도 찍고 경치도 감상하고 문화적 요소도 경험하고 싶다면 이스트림 데저트뷰 구간이 딱 좋습니다. 그랜드 캐니언의 감상 포인트는 모두 훌륭하지만 어떤 여행을 원하시느냐에 따라 최적의 구역이 달라집니다. 편하게 다양하게 대표 경관을 보고 싶다면 사우스림 조용하고 자연적인 분위기에서 깊은 감동을 원하신다면 노스림 운전하며 드라이브식 관광과 사진 촬영을 즐기신다면 데저트뷰 이렇게 나누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방향에서 그랜드 캐니언을 만나든 이 자연의 거장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을 감동을 선물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개수관광 신팀장이 수십 년의 경험과 체험을 통해 여러분께 특별히 추천드리고 싶은 코스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곳 매더 포인트에서 출발해 도보로 약 1.2km 거리를 천천히 걸어서 한 20여 분이면 도착하는 야바파이 포인트까지의 지질 하이킹 산책 코스입니다. 도착지인 야바파이 포인트에는 야바파이 지질 박물관 야바파이 지올로지 뮤지엄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실내 유리창 너머로 협곡을 조망하며 지층의 구조, 침식, 작용, 콜로라도 강의 형성과 흐름까지 학문적인 해설과 함께 관찰할 수 있어 교육적으로도 매우 의미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발길을 옮기시면 약 2 브라이트 엔젤 트레일과 인디언 정착 유적지와 뮤지엄, 그랜드 캐니언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몰 명소 중 하나로 알려진 레드뷰 포인트까지도 이어집니다. 이 구간은 단순한 하이킹 코스가 아니라 지질학, 역사, 문화, 인디언 전통까지도 함께 느낄 수 있는 말 그대로 그랜드 캐니언을 가장 깊이 있게 체험하는 길입니다. 잠시 여유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지구의 시간을 되짚어보는 이 여정, 여러분의 여행이 더욱 특별해지리라 확신합니다. 다음은 야바파이 포인트에서 출발 브라이트 엔젤 로지까지 이어지는 도보 여정은 그랜드 캐니언 사우스림에서 가장 의미 있고 감동적인 하이킹 코스 중 하나입니다. 이 여정을 유튜브 나레이션 형식으로 풀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야바파이 포인트에서 출발해 그랜드 캐니언 빌리지 중심부인 브라이트 엔젤 로지까지 이어지는 약 2.5 마일, 즉 4.km 남짓한 거리를 함께 걸어보세요. 천천히 걸으면 약 1시간 반 정도 소요되며 경사가 거의 없는 림 트레일을 따라 이어지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코스입니다. 걷는 내내 오른쪽으로는 끝없이 펼쳐진 그랜드 캐니언의 장엄한 절경이 변화무쌍한 모습으로 시야를 압도하고 이제부터 우리는 그랜드 캐니언 남쪽 가장자리의 대표적인 절경 산책길을 걸어보겠습니다. 출발지는 매더뷰라는 이름의 전망대이고 목적지는 야바파이라고 불리는 전망대입니다. 두 지점을 잇는 이 길은 천천히 걸어도 얼마 걸리지 않는 가까운 거리이지만 풍경만큼은 아주 깊고도 넓은 감동을 안겨줍니다. 매더뷰 포인트에서 야바파이 포인트까지의 거리는 도보 기준 약 1.2km, 즉 걸어서 약 15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입니다. 캐니언을 따라 서쪽 트레일이라는 협곡 가장자리 산책로를 따라 걷게 되며 경사는 거의 없고 길도 포장되어 있어 어르신이나 아이들과 함께 걷기에도 매우 무난한 구간입니다. 중간중간에 벤치와 쉼터가 있고 작은 전망대도 있어 걸음을 멈추고 숨을 고르며 풍경을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걷다 보면 협곡의 풍경은 매 순간 달라집니다.
햇살이 바위에 스며들면 붉은 절벽이 금빛으로 빛나고 구름이 드리워지면 협곡의 그림자가 짙어지며 마치 살아 숨쉬는 산수화처럼 표정이 바뀝니다.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면 아주 멀리 강줄기처럼 휘어진 협곡 바닥이 보이고 바위 하나하나가 세월의 무게를 견뎌온 흔적처럼 서 있습니다. 중간에는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어 지층 하나하나가 언제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지금 우리는 단순히 풍경 속을 걷는 것이 아니라 지구의 수많은 시간을 따라 걷고 있는 셈입니다. 예윽고 조용한 오르막을 지나면 마주치는 야바파이 지질 박물관, 야바파이 지올로기 뮤지엄, 이 자리한 아주 특별한 건물이 나타납니다. 주변에 돌을 자연스럽게 쌓아 올린 특유한 건축물은 그랜드 캐니언 북쪽 지역 노스림에서 가져온 돌을 사용한 역사적인 건물입니다. 겉보기엔 단순해 보일 수도 있는 이 건물은 사실 그 자체로도 그랜드 캐니언의 지질과 역사를 상징하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이곳은 야바파이 지질 박물관. 하지만 이곳이 단순한 전시관이 아닌 이유는 바로 건물 그 자체가 자연과 지질을 담은 하나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건물의 외벽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방금 지나온 이 지역의 바위들과는 조금 다른 붉고 묵직한 돌들이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쌓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돌들은 바로 그랜드 캐니언 북쪽, 즉 노스림에서 가져온 암석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단단하고 색감이 풍부한 고대 지층의 바위를 선별하여 이 박물관의 외벽을 이루는 주요 자재로 사용한 것이죠. 당시 이 건물을 설계했던 국립공원 측은 그랜드 캐니언이라는 장소에 어울리는 건축을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공적인 재료도 쓰지 않고 자연 속에서 온 돌로 자연을 설명하는 공간을 만들자는 철학 아래 이 건물이 지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국립공원 전통 건축 양식, 즉 루스틱 스타일이라고 불리며 자연과 인공의 경계를 흐리게 하는 조용한 미학을 담고 있습니다. 건물 벽에 손을 대고 가만히 느껴보세요. 그 돌 하나하나에는 수억 년의 시간이 켜켜이 쌓여 있고 그 돌들이 또다시 지금 우리를 품고 있는 이 협곡의 시간을 설명해 주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건물 안으로 들어서면 그 앞에 놓인 커다란 유리창 너머로는 실제로 우리가 방금 전 외벽에서 만졌던 그 암석들이 협곡의 벽면으로 끝없이 이어져 내려가는 풍경이 펼쳐집니다. 이처럼 야바파이 지질 박물관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시간, 그리고 발밑의 땅과 눈앞의 풍경, 그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지구의 역사와 마주하는 문턱 같은 장소입니다. 이곳은 남쪽 지역 전체에서 협곡의 깊이를 가장 잘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가파른 절벽 아래로 끝없이 이어지는 지층과 거대한 협곡의 웅장함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감동적입니다. 전망대 옆에는 작은 박물관이 하나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야바파이 지질 박물관입니다. 이 박물관은 오래전에 지어진 건물로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풍경과 어우러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거칠게 다듬은 바위로 외벽을 쌓고 넓은 창문을 통해 협곡 전체를 실내에서도 감상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면 커다란 유리창 너머로 협곡 정령이 한눈에 펼쳐지고 그 앞에는 암석의 단면을 보여주는 모형, 지질 시대를 시간 흐름대로 설명한 자료, 그리고 협곡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려주는 다양한 전시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단지 멋진 풍경을 보여주는 전망대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자연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려주는 하나의 살아있는 교과서 같은 장소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오신 분들, 자연에 관심 있는 분들께는 이곳이 매우 특별한 배움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이 산책길은 자연을 보고 배우고 느끼며
걷는 시간의 여행길입니다. 단지 눈으로 보는 여행이 아니라 발로 걷고 마음으로 느끼는 감동이 함께하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한 번쯤 떠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불가사의한 미서부 5대 캐년 4박 5일 투어를 소개합니다. 평생 잊지 못할 서부 캐년의 경이로움을 눈앞에서 만나고 라스베가스의 환상적인 야경과 헐리우드 스타들이 걷던 길을 직접 걸어볼 기회. 지금부터 당신을 위한 게스트와 특별한 여정을 소개합니다.